항상 요령이 없는 그 사람들이 겪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거고, 하지만 여자가 나랑 다른 당에 투표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여자를 포기해 버리시거나 여기는 막힌 길이다, 이 여자랑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든 거지, 여자들이 네드 스타크처럼 본인의 신념을 죽어도 지키리라 이렇게 하면서 싸울 그런 생각이 있질 않아요. 이 여성의 정치적 성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보신 분들께는 제가 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잘 만나고 있는 애들은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잖아. 왜냐면 걔네는 여자랑 청합점이 잘 맞아. 평범한 남자가 28살 이전에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 둘 반 낳는 시대는 전 지구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최근 20년간 이 남성이라는 성에 대한 어마무시한 공격, 요것이 되게 큰 부분이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공격에 대해서 남자들이 방어적으로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 심리적으로는 좌파적인 관점을 채택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좌파라는 필터를 끼고 보면 여자들의 행동이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담론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여성의 심리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훨씬 더 많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정치에 미친 여자 몇 명 만나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찌질이들의 글에 이제는 더 이상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우파 성향의 남성이 좌파 성향의 여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저와는 항상 선을 긋고 있는 이 알파메일 추종자들 아니라도 그런 짓을 했던 남자들은 역사상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 떨어지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절대 뭐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는 아니에요. 또 작업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내 일이나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텀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자는 예쁘게 꾸며야 되고 남자는 재미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연애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되게 진지한 스탠스를 가지게 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본인이 구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뭐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본인 팔자를 스스로 꼬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도 되게 진지한 성격이고 되게 재미없는 성격이기는 한데, 연애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좀 더 괜찮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연애 많이 해보라는 말은요, 사실 진짜 엄청나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뭐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여자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연애를 좀 가볍게 하실 수 있고 여자를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메소드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일에 내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 여자를 경계성 인격장애 또는 파란 티셔츠 입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범주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순진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보시면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좌파적인 시각, 의견을 갖는 것 그 자체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나이대의 여성 절반 정도를 제끼고 시작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있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여성분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마다 기득권이 어쩌고 저쩌고, 삼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껌껌이 음모론을 갖다 내시는 거는 솔직히 짜증을 넘어서 좀 미친 여자로 보이게끔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진보 성향 여성분들께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것을 제가 또 이해를 하지만, 이 행동이 정말 아무 득이 되지 않는 망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일부의 이미지, 그 중에 일부는 맞을 수는 있어요. 어떤 특정 정당의 지지 성향의 여성분들은 항우울제를 복용할 가능성이 실제로 높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진보 성향의 여성분들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수준이 낮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0대 미만의 정상적이고 성실하고 매력적이신 여성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면이 있어요. 요 성향 얘기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파라고 해도 짜증나는 미친 여자들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 사진빨 잘 받는 예쁜 여자가 냉정한 우파가 되는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또 이 정치적 성향이라는 건요,
40대에 접어들어서 뭐 애 둘 낳고 차도 사고 주택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요거를 진지하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정말 한쪽 정치 사당에 찌들고 물든 학문을 배운 다음에 30대 후반까지도 쭉 한쪽의 정치 성향으로 있다가 집을 얘가 사게 되면서 급진적으로 바뀐 친구가 있어요. 저는 걔가 전공한 그 전공, 그 과가 정말 그것의 소굴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맨날 술 마시고 답사 다니고 교수들까지 죄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실제로 정치 성향이 좀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점수를 좀 안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쟤는 평생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고 애는 정말 괜찮은데 나랑은 거리를 좀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정말 그 사상에 찌들으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왜? 아파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40대 전에 어떤 정당에 온건한 지지자로 있다면 그 정도는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보 성향의 여성분들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여성분들 중에 당의 노선을 완전히 따르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일본 여행 가고 유니클로 가잖아요. 절대 유니클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분이시라고 하더라도 동료들에게 정말 매장당할 만한 견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 옥죄는 게 너무 많거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게 그쪽의 종특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분들은 그 견해를 정말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어쩌면 나에게 익명으로서라도 어디 쏟아내고 뭐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으실 거거든요. 가려운 데를 좀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 뭐 대화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분을 보시면 어떤 여성분들은 되게 외적으로는 정말 진보적으로 생겼었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전공을 한다거나 이 피부에 그림을 막 그리신다거나 나는 자랑스러운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길에서 막 외치시고 여러분들을 면전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되게 어떤 역겨운 것을 옹호하시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아, 저 여자는 굉장히 망가졌고 너무 심하게 세뇌당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여성분이시더라도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통하는 부분은 있으실 거거든요. 이게 제가 뭐 억지로 막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찍어 붙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등을 떠미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여성의 절반의 그런 포션을 좀 이해해보자. 그것을 하려고 시도는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실제로 저도 20대 때요. 제가 주위 여자들하고 너무 고립돼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고 혼자만의 세계로 그때 되게 빠져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정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모든 여자들을 다 부인했었고 또 친구 한 명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낯선 여자들과 항상 걸리는 그 느낌들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해보신다면 한쪽의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시면서도 말이 되게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닉 부엔테스 아세요? DC 갤러리 거기 가보시면 제3의 위치나 중도 갤러리 이런 데서 가끔 언급되는 조던 피터슨 계열의 정치 평론가인데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약간 잘생기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남자인데 그분의 발언을 보시면 여성의 참정권을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의 되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X에서 싹 다 퇴출되었었다가 25년에 X 계정이 복구되면서 다시 복귀를 했고 매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500만 조회수 정도는 가볍게 찍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트럼프랑 독대한 적도 있는데 인스타그램 이 사람 릴스에 좋아요 누르는 그 여성의 수라는 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가자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긴 했는데 알고 보면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레드필러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여성분들도 정말 많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과 대화하는 게 조금 익숙하시다면 여성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 여자들의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드시게 되거든요. 여성들은 안정감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좀 관찰되는 바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모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인데요. 겉으로는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반감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게이에 대해서 느끼는 그 애정을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게이와는 금요일 밤에 하이볼을 마시러 가는 사이가 될 수가 있지만 여자와 트랜스젠더의 절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아갖고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 친구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있는 남카카스라는 데를 갔는데, 그 코카서스라고 부르죠. DM을 주고받던 여자랑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디지털 노마드였고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코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버켄스탁 신발 신고 있고 문신도 있었고, 제 친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태가 훨씬 더 안 좋구나. 듣기 싫은 얘기 듣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가 본인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페미니즘 이론 대학원 과정을 밟고 싶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권 NGO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 친구는 이미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갑자기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슬람은 태보적이다, 서구의 가치관과 양립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여성분의 얘기를 제가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여자랑 8시간 동안 얘기를 한 다음에 4번을 더 만났는데요. 만일에 첫인상만 보고 이 여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도망갔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 그 여성분을 정말 좋아하게 됐었지만 어쨌든 그 여성분에게는 거절을 당하고 동유럽 여자에 대한 환상도 버리게 됐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여자하고도 알고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더 알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여자였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랑 정치 얘기를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좋지는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남자가 잘생긴 경우에는 여자는 뭐 결국 남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적어도 문제는 삼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요령이 없는 그 사람들이 겪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거고, 제가 진보적인 여성을 만나라고 권하는 영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 여성의 정치적 성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보신 분들께는 제가 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잘 만나고 있는 애들은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잖아. 왜냐면 걔네는 여자랑 상업점이 잘 맞아. 하지만 여자가 나랑 다른 당에 투표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여자를 포기해버리시거나 여기는 막힌 길이다, 이 여자랑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든 거지, 이런 분들은 여자의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이 마치 중력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상수다, 이렇게 여기시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이 네드 스타크처럼 본인의 신념을 죽어도 지키리라 이렇게 하면서 싸울 그런 생각이 있질 않아요. 여자들 그런 생각 정말 1도 없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는 건 되게 복잡한 거고, 자신이 믿는 바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계속 보이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정치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현실에서 여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핑계거리로서 정치를 쓰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제가 여자들 때문에 힘든 이유를 그런 데서 찾았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저는 여자들의 정치 성향은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는 있거든요. 페미니즘 때문에 여자들이 다 망가졌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면 겁이 나는 내 마음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놀라운 사실 알려드린다는 말 좀 제발 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꽤 계신데, 근데 진짜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남편도 저랑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르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걔가 연애할 때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숨기고 저랑 비슷한 척 맞장구를 오지게 쳤다는 겁니다. 지금도 집에서 거지 같은 정치 얘기 치지도 않고 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얘가 고등학교 정치경제고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을 만나시면서 이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견해 같은 그런 쟁점들에 휘둘리는 것,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데이트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남자가 28살 이전에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 둘 반 낳는 시대는 전 지구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최근 20년간 이 남성이라는 성에 대한 어마무시한 공격, 요것이 되게 큰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공격에 대해서 남자들이 방어적으로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 심리적으로는 좌파적인 관점을 채택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좌파라는 필터를 끼고 보면 여자들의 행동이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담론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여성의 심리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훨씬 더 많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정치에 미친 여자 몇 명 만나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찌질이들의 글에 이제는 더 이상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들을 향한 이러한 불만의 조장이라는 것은 피임약 금지, 또 여자의 유리천장, 요런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싸우게 만들고, 인공일반지능이라던가 이민 같은 문제들을 놔두고 낙태 같은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전술적이죠. 제 친구는 동유럽 여자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최소한 4명은 더 만났거든요. 만나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크소울 해보셨나요? 미지의 지역과 던전을 탐험하는 명작 게임인데요. 어렵고 악랄하지만 불합리함과는 거리가 먼 구성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여자와의 데이트는 이 다크소울하고 비슷할 수가 있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데 레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으로 무기 강화를 하고 능력치를 올리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졸개 몬스터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고, 반복하면서 플레이의 컨트롤이 좋아지게 되고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알게 되면서 극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연애는 현실판 다크소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